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누구 하나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참 정신없이 살던 시절엔 그래도 이따금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 여겼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챙기고 아침밥에 도시락에 집안일까지 숨 쉴 틈 없었지만 이게 가족을 위한 삶이겠거니 했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일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당신도 고생했어 란 말 대신 집에만 있으니 편하겠다 는 말이 더 많아졌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시댁 모임에서였다. 요즘 며느리는 좋겠다 일도 안 하고 살림만 하지. 아이고 우리 며느린 일하던 것도 접고 애만 키우잖아요. 애 하나 보고 집에만 있으니 살도 오르고 웃어야 했다. 그게 좋은 며느리의 예의니까. 나이 40, 경력 단절 10년 차. 사실 나도 일했었다. 그땐 나름 잘 나갔었다. 대기업 협력사에서 회계팀 6년. 엑셀이라면 눈 감고도 돌릴 수 있을 만큼 익숙했다. 하지만 아이가 돌도 안 됐을 때 친정엄마가 병을 얻으셨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결국 사직서를 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는 팀장의 말. 거짓말이었다. 6년 뒤 다시 연락했을 땐 그 팀장조차 그 회사에 없었다. 구직 사이트에 쌓이는 이력서들. 면접을 보긴 했다. 하지만 공백기 10년이라는 단어 앞에서 면접관들은 죄다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아이 엄마세요? 육아는 끝나신 거죠? 요즘 엑셀 버전은 많이 바뀌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래도 20대 친구들보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 말들은 상처가 아니라 멍이었다. 툭툭 던져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는 사람들. 아이 학원비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결정적인 건 아들의 말이었다. 엄마, 나 이번에 로봇 코딩 학원 다니고 싶어. 친구들은 다 가. 그날 통장을 열어봤다. 잔액 34,000원. 남편 월급만으론 턱도 없었다. 생활비에, 시댁 용돈에, 보험료에. 나는 없었다. 나를 위한 돈은, 엄마를 위한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다시 시작된 사회생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 사무보조 공고를 봤다.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엑셀 가능자 5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면접관은 중년 여성 과장이었고 다행히 나와 비슷한 연배였다. 경력은 많은데 공백이 있네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알아요. 일할 줄 아는 분인지 아닌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단지 세상이 잊었을 뿐. 첫 출근,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 회사는 직원 15명 남짓의 제조업체였다. 사무실은 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나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여겨졌다. 아, 김 알바님이세요? 복사 좀 부탁드릴게요. 점심시간 되면 나가세요. 도시락은 밖에서 드시고요. 누구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모니터에는 다른 직원들만큼의 권한도 없었고 업무 지시는 종종 명령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일했다. 그들이 시킨 것만 하지 않았다. 엑셀로 수기로 정리되던 거래처 자료를 DB로 바꿨다. 중복된 매출 기록을 줄이고 자동 합산 함수도 추가했다. 월말 정산날 담당 팀장이 나를 불렀다. 김
뭐였죠? 아, 아무튼 이거 누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요. 이거 내가 쓴 걸로 할게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 그날 처음으로 내가 만든 결과물이 인정을 받았지만 내 이름은 없었다. 왜 아무도 몰라줄까? 이거 잘한 일 맞나?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내 안에 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첫 출근 날, 나는 단정한 셔츠에 다림질한 검은 바지를 입고 갔다. 허리까지 오는 단발머리를 하나로 묶고 신경 쓴 화장을 했다. 10년 만에 사회생활. 이건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나를 다시 증명하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담하고 빠르고 단절돼 있었다. 여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임자야? 자리 정해져 있나요? 조심스럽게 묻자 인사 담당이라는 여직원이 말했다. 어차피 알바신데 자리는 아무데나 앉으세요. 프린터랑 복사기 근처로요. 아, 이건 우리 회의실 쓰는 시간표니까 참고하시고요. 나는 사무실 한켠, 탕비실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옆자리 20대 신입 남직원은 날 한 번 쓱 보더니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를 무시하는 건 사람만이 아니었다. 컴퓨터는 윈도우 XP. 화면에는 사무실 내부 CCTV가 상시로 떠 있었다. 팀장이 말했다. 다들 딴짓 많이 해서요. 사장님이 눈으로 다 체크하세요. 아, 네. 그리고 사장님이 약간 예민하세요. 말 너무 많이 섞지 마세요. 그날 오후, 나는 복사한 서류를 정리하다 실수로 페이지 순서를 바꿔버렸다. 팀장은 손에 든 펜을 책상에 툭 하고 던지며 말했다. 아, 진짜. 이래서 애 키우다 나온 사람 쓰면 안 된다니까. 사무실에 있던 모두가 멈췄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말없이 일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며칠 뒤 나는 회의실에 쓰레기가 쌓인 걸 보고 자연스럽게 정리했다. 탕비실도 주 2회 직접 소독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질까봐.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이랬다. 아, 알바님 너무 열심히 하시면 저희 눈치 보이니까요. 적당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오래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 책임도 권한도 없는 사람. 그게 나였다. 단 하나, 눈을 맞춰준 사람. 그 회사엔 IT 관리 겸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지후라는 20대 후반 남자 직원이 있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내가 거래처 엑셀 파일을 새로 정리했을 때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원래 숫자 보는 일 했었어요. 엄청 깔끔하시네요. 그날 지후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정연님. 무심한 듯 건넨 그 한마디가 나에겐 너무도 컸다. 집에 가서도 회사 생각나면 그게 직장이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나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커피는 꼭 내가 타야 했고, 복사는 말없이 시켰고, 회식 때도 나만 부르지 않았다. 심지어 내 책상엔 다 쓴 볼펜이나 고장 난 스테이플러가 자주 놓여 있었다. 마치 넌 여기서 고쳐 쓰는 사람이란 듯이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냥 그만둬. 애 학원비가 급하긴 하지만
자존심까지 깎아가면서 알바할 건 아니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쓴 보고서를 보고 괜찮다는 말이 나올 때 심장이 뛴다는 걸 느꼈다. 10년 만에 느끼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점심시간, 나만 빈자리였다. 한날은 내가 만든 견적서 양식을 누군가 전체 사내망에 공유해놨다. 근데 만든 사람 이름에 기획팀 박작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건 내가 새로 만든 거였는데 물어보니 박 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알바분이 만드신 거였어요? 아, 그럼 다음엔 꼭 이름 적어드릴게요. 웃으며, 근데 회사 시스템상 알바 이름은 노출 안 하거든요. 그날 점심시간. 사무실 사람들은 다 같이 나갔고, 탕비실엔 나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누군가 먹다 남긴 커피 캡슐 냄새.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이게 진짜 나인가? 무너지던 그때 지후가 다가왔다. 지후가 퇴근 후 조용히 다가와 말을 꺼냈다. 혹시 진짜 회계 잘하시는 거 맞죠? 네. 제가 지금 사이드로 개발하고 있는 앱이 있는데요. 함께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건 전자세금 계산서 자동 처리 시스템에 중소기업용 세무 기능을 더한 스타트업용 회계 관리 플랫폼이었다. 지후는 야근 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코드를 짰다. 나는 그 옆에서 기능 기획서를 써 내려갔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제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는 지후가 공유한 기획서와 플랫폼 기획안을 보며 하루를 복귀했다. 낮엔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고 밤엔 다시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다. 그 사이 아들은 엄마, 요즘 왜 웃어? 하고 물었다. 그래. 나 웃고 있었구나. 아주 오래간만에.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복사기 앞에서 마주친 박 대리가 느닷없이 말했다. 김 알바님. 우리 회사에서 너무 튀지 마세요. 여긴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달 매출 엑셀 양식도 그렇고 거래처 정리 방식도 다 바뀌었죠. 이거 사장님이 눈치채면 누구한텐 좋겠어요? 그건 협박이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한 걸 내가 해버린 것이 그들에겐 불편한 능력이었던 것이다. 며칠 뒤 대표이사실로 호출됐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던 사장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회계팀에서 알바 주제에 시스템 만지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제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조심스럽게 정리한 겁니다. 업무는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오래 남아요. 애 키우던 사람이 회사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곤란하죠. 그 순간 10년간 눌러왔던 모욕과 서러움이 눈앞이 흐려질 만큼 북받쳤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 외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팀장이 내 자리에 다른 사람 명패를 붙이고 있었다. 아, 깜빡했네요. 김 알바님 자리는 바뀌었어요. 이제 창고 옆에서 간이 책상 쓰시면 돼요. 자리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간이 책상이라 부른 그 자리는 복사기 옆 탕비실 맞은편. 창문도 없고 바닥은 항상 습기 찬 공간이었다. 그날 나는
말없이 짐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제대로 만들어봐요. 제가 가진 것 전부 드릴게요. 남편은 퇴근 후 TV만 바라보며 말했다. 지후라는 남자랑 뭘 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앱 개발, 사업, 애 학원비도 겨우 내면서 그 아이가 내 능력을 봐줬어요. 회사에서 아무도 안 보는 걸 그 아이가 봐줬다고요. 그게 그렇게 좋냐? 그게 그렇게 감동이냐? 당신은 나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인정해준 적 있어? 뭐? 난 지금 살고 싶어. 애 엄마로서 말고 한 사람으로서 살아보고 싶다고.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내 말에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밤마다 지후와 기획안을 다듬었다. 나는 회계 담당자의 시선으로 중소기업 대표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을 정리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자동 연동, 카드 계좌 통합 정산, 부가세 리포트 자동화, 국세청 제출용 파일 자동 생성. 지후는 이건 진짜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창업진흥원 청년 스타트업 공모에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팀장이 또 날 불렀다. 김 알바님, 이번 주까지만 하시죠. 업무량 조정 들어가서요. 아쉽지만. 아니. 그건 해고였다. 말 그대로 튀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 나는 자리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프린터에서 출력물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나오며 나는 가방 속의 서류를 꼭 쥐었다. 거기엔 내가 만든 회계 자동화 시스템의 기획서가 담겨 있었다. 10년 전 사직서를 제출하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던 그날과는 달랐다. 오늘은 내 옆에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조용한 시작, 그러나 모든 게 달라졌다. 축하드립니다. 본 프로젝트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이메일 한 줄.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지후와 내 삶을 완전히 바꿨다. 공모 선정, 스타트업 연기. 서울창업진흥원 연기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우린 정식 법인 설립을 준비하게 됐다. 지후는 개발 총괄. 나는 사업기획과 재무 담당. 공식 직함은 공동대표. 10년 전 복사기 옆에서 울던 내 모습과 비교하면 믿기지 않는 전환이었다. 돈이 없었기에 더 치열했다. 지원금은 1천만 원 남짓. 사무실은 공유 오피스 한 칸. 책상 2개와 중고 노트북 1대. 지후는 점심도 안 먹고 코딩에 몰두했고 나는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웠다. 후원사 미팅 날. 대표님들, 일하는 호칭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10년 전 가계부를 보며 회계를 배웠고 지난 1년간 작은 회사를 하나 떠받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런 현장에 실제가 만든 기술입니다. 어느 날 창업 카페에 올린 Q&A 글 하나에 답변이 달렸다. 이 시스템, 저희 회계사무소에서도 수요가 있습니다. 미팅 가능할까요? 회계법인
소앤파트너스의 임소연 회계사였다. 그녀는 단번에 핵심을 짚었다.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회계 솔루션이 부족해요. 특히 부가세 처리 자동화는 회계사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단, 보안 문제는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자문 형식으로 참여해 볼게요. 대신. 대표님,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임 회계사와의 협업은 우리를 현실 가능한 비즈니스로 끌어올려줬다. 지후가 집으로 찾아왔던 날. 남편은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지후는 차분히 말했다. 형님, 정연님 없으면 저도 이 사업 못했어요. 진짜로요. 그 누구보다 일 잘하시고 가끔은 너무 강해서 제가 혼나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무시했나 보다. 괜찮아. 아니야. 당신이 회사에서 무시당했다고 할 때 나도 그 무리에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 1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임 회계사를 통해 연결된 첫 번째 고객은 직원 6명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였다. 처음 2주는 매일같이 기능 오류와 피드백이 쏟아졌다. 파일 업로드가 느려요. 보고서 내보내기가 안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해요. 지후는 그 피드백을 밤마다 수정했다. 나는 고객사와 일로 통화하며 개선점을 수집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회사 대표가 말했다. 이거. 우리 쪽에서도 소개 좀 할게요. 같은 문제 겪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이 생겼고,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진심입니다. 대표님이 전화도 직접 받아줘요. 이런 서비스 처음. 우리 회계 누님, 진짜 실력자. 법인 설립 6개월 후. 우리는 직원 3명을 채용했고, 지방 제조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파일럿 서비스를 운영했다. 지후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퇴근하지 않는다. 나도 이제 커피 심부름 대신 투자자 미팅에 참석한다. 그리고 가끔 그 회사 근처를 지나갈 때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김 알바님 아니고 김 대표입니다. 창업 1년. 우리는 누적 이용자 1200명. 월 평균 매출 4천만 원을 넘기고 있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IT 회계 부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인증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후가 회의 중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다. 대표님, 혹시 여기 기억나세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회사명이 보였다. XX산업. 그곳이었다. 내가 복사기 옆 창고 자리에서 모욕당하며 일했던 바로 그 회사. XX산업은 최근 2년간 매출 부진으로 구조조정과 경영진 교체가 있었다. 사내 회계관리 인력 퇴사 이후 외부 회계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시스템 구축 제안을 보낸 것이다. 단순 구축이 아니라 지분 일부 인수 플러스 내부 구조 재편을 포함한 협력 계약. 그 회사를 우리가요? 지후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요. 단, 조건은 명확하게 하죠. 내가 거기 직접 가서 협상할 거예요.
며칠 뒤, 우리는 AK 산업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사장과 팀장, 박 대리까지 모두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나를 알아보는 순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김정연 씨? 오랜만입니다. 예전엔 복사기 옆에 있었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 앉으러 왔습니다. 정적.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시스템 제공 조건으로 지분 15% 확보 및 운영 프로세스 일부 조정권을 제시했다. 과거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그 회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부 회계 부재, 노후된 ERP 시스템, 폐업 직전의 거래처 이탈. 결국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조건.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김 대표님이 이런 쪽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그 순간 박 대리의 표정은 참 우습도록 복잡했다. 회의를 마치고 일어설 때 내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복사기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아쉽네요. 전 이제 커피도 직접 안 타는데. 지훈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나는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다. 우리 다음 회의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시죠. 거긴 창고 옆자리 없어요. 며칠 뒤 익명의 SNS 계정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 과거에 무시했던 경단녀가 지금은 그 회사를 인수할 만큼 컸다던데. 그땐 몰랐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사람들은 묻는다. 그때 기분 어땠어요? 사이다였죠? 나는 웃는다. 아뇨. 그냥 내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되찾은 느낌. XX산업과의 협상이 마무리된 후 지훈은 내게 물었다. 대표님, 이제 진짜 성공하신 거예요? 글쎄. 성공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이름으로 불리니까. 회사에서 정연님이라고 불릴 때 거기엔 더 이상 알바도 엄마도 이모님도 없었다. 오직 정연이라는 사람 하나만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해. 왜? 우리 반 애들 엄마는 다 그냥 엄마인데. 우리 엄마는 회사를 해. 그리고 진짜 똑똑해 보여.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가 벅차오르게 다가왔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젠 아침에 출근할 때 내 회의 일정을 먼저 물었다. 오늘은 투자자 미팅 있는 날이지? 저녁은 내가 할게. 파스타 어때? 파스타. 이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작은 말들이 모여 우리 부부는 조금씩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SNS 메시지함에 낯익은 이름이 떴다. 박주현 과장. 정연 씨, 오래됐죠? 갑작스레 연락드려 죄송해요. 혹시 우리 회사에 이력서 넣은 후배가 있는데요. 경력 조회 요청이 와서요. 잠시 멈췄다가 답했다. 네,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전 지금 대표예요. 사무보조 알바 아니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손을 떼는데 그 손끝이 아직도 떨렸다. 퇴근 후 사무실 커튼을 내리고
불 꺼진 창가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어서였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믿었던 시간. 누구도 날 불러주지 않았던 그 시절을 지나 지금 나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릴 적 엄마는 늘 주방에 있었다. 김치국을 끓이면서도 전화통을 어깨에 끼고 일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엄마도 나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나는 조용히 엄마 사진 앞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엄마, 나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요. 엄마도 고마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길을 걷다. 우연히 김정연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반사적으로 웃는다. 그 이름이 이제는 부담도 숨기고 싶은 것도 아닌 자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날 대신에 불러줄 수 없는 이름. 김정연. 그 이름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사람들은 말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은 순간을 겪는다고. 어쩌면 나도 그저 그런 무명의 사람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10년을 살림에 묻혀 살았고 회사의 복사기 옆 창고 자리에서 말없이 시키는 일을 하며 존재감 없이 사라지던 사람. 하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고 나는 그때부터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대표님, 정연님. 짧은 호칭 하나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엄마로, 누군가는 아내로, 누군가는 직원으로 불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모든 앞에 내 이름 김정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지 않기로 했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작은 신호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다. 창업이라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고 돌아가는 길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 길을 걷든 그 끝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이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대체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혹시 지금 당신 이름은 잘 불리고 있나요? 혹시 너무 오래 엄마, 누구시, 거기 누구로만 살아오진 않았나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보다 더 잘 기억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김정연들에게, 오늘도 이름값 사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